네, 지금까지 따라오시는데 좀 안 된다, 모르는 거 있겠다, 궁금하다, 있으세요?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엔 입력하는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입력하는 부분 미리 보기를 보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초록색 버튼 있는 부분이 있죠. 저 부분을 만들 겁니다. 아, 이것도 똑같아요. 그 컨트롤러에 있는 데이터를 HTML로 출력하려면 스코프 변수를 이용한다라고 했죠. 그 반대로 HTML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컨트롤러로 보내줄 때도 스코프 변수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스코프 변수를 이용해서 이 투두를 추가하는 부분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템플릿부터 만들게요. 템플릿부터 인덱스로 가가지고 인덱스에서 자, 이 부분이 아까 출력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이 투두 리스트 출력했던 부분이고 우리는 입력 폼을 만들어 볼게요. 헤드 폼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비슷하게 인풋 있으면 되고 버튼 있으면 되는데 인풋에다가 텍스트 입력하고 버튼은 추가하는 버튼 헤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폼 태그 열어가지고 인풋 필드 하나 만들고 버튼 하나 만들었어요. 플레이스홀더 하나 넣을게요. 플레이스홀더에다가 간단하게 두 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보면 네,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아무런 뭐가 없죠. 어떤 이벤트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 인풋에다가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엔진 모델을 사용해 볼게요. 엔진 모델에서 여기서는 new to title 이라는 변수와 연결을 해놓을게요. new to title. 그냥 여기서만 써도 스코프 변수에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new to title 쓰고 버튼에다가 이 new to title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얘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얘도 똑같이 인터폴레이션으로 해서 JSON 형태로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인풋 필드에 뭔가 입력을 하면 이 인풋 필드와 연결되어 있는 엔진 모델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 변수 new to the title이 아마 값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그 값은 이 아래다가 우리가 찍어놓은 것으로 확인을 하면 될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다시 가서 리프레시하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A, B, C라고 했는데 이 아래 그대로 입력이 되죠. 이 값을 변경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이 add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이쪽 기존 배열에 추가되는 로직만 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버튼 타입을 지금 요걸 보면 일반 버튼 이 아래 투두 출력했던 요 부분이랑은 다르게 얘는 지금 입력 폼이에요. 폼 태그를 사용했어요. 폼 태그는 기본적으로 요 안에 있는 인풋 엘레멘트에서 엔터키를 입력하거나 하면 submit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 submit은 이 폼이 제출되었다, 폼이 다 입력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submit 이벤트를 호킹할 수 있어요. 걔가 engine submit이라는 디렉티브예요.
ng 클릭이랑 비슷하게 ng submit이라는 디렉티브가 발생했을 때 이 함수를 동작하라 라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g submit, 이 폼에서 submit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add 함수가 동작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add 할 때 파라미터 넘겨줘야겠죠. new to do title이라는 변수를 여기다가 이 값을 여기다가 넘겨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엔터 눌렀을 때 이거 동작할 거예요. 그리고 엔터뿐만이 아니라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도 동작하게 해야 되는데 이 버튼 타입을 submit으로 하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submit 이벤트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또 이 add 함수가 동작할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짰습니다. 그러나 이 add 함수는 그 컨트롤러에다가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네. 컨트롤러에다가 add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러 가서 얘도 위에다 그냥 넣어놓을게요. 안 보이니까. 그럼 add라는 변수를 넣고 여기다가 함수를 선언해 줍니다. 함수를 이렇게 선언해 주면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뭐 되게 이런 게 편한 것 같아요. 객체도 넣고 변수도 넣고 함수도 넣고 뭐든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파라미터가 지금 new to do title이라는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네, 여기서 봤죠. 붙여놓습니다. 얘도 똑같이 함수가 실제 그 폼이랑 연결되어 있는가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로고만 찍어 볼게요. 굳이 안 적으셔도 되고 이런 ASFD 이런 문자열이 출력되도록 해볼게요. 자, 저장을 하고 다시 리프레시하고 아무거나 입력하고 엔터 쳐볼게요. 리턴하면 이게 나오죠. 서밋 이벤트가 발생해서 add 함수가 동작한 겁니다. 한 번 더 add 버튼을 누르면 얘도 서밋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 add 함수가 동작한 거예요. 콘솔 로고 찍혔죠. 이게 이 버튼이랑 이 폼이랑 컨트롤러에 있는 add 함수랑 바인딩이 되었다까지는 체크했어요. 이제 남은 거는 뭐죠? 이제 남은 거는 이 add 함수에서 로직을 구현해주면 돼요. 네, 로직을 구현해주면 됩니다. 자, 로직을 구현하는데 지금 이 to-do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ID, title, completed. 요걸 그대로 푸시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 형태로. 지금 함수 변수를 하나 선해서 뭐 new to-do라고 할게요. new to-do는 이런 형식이 될 건데 얘를 기존에 있는 to도라는 배열에 푸시하는 겁니다. 푸시. 이런 식으로 하면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id도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타이틀도 우리가 입력한 타이틀도 돼야 되죠. 지금 뭐 completed는 이제 막 추가한 거니까 false로 줘야 되죠. 아직 완료 안 한 거니까. 지금 찾아야 될 것이 요값 계산해야 되고 요값 추가해야 돼요. 해볼게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받은 파라미터 쓰면 될 것 같아요. 타이틀은 new to do 타이틀을 여기서 그냥 쓰면 되고 이 ID 계산해야 되는데 요 ID 계산하는 게 지금 요 배열에서 가장 마지막 아이디보다 하나만 크면 1 크면 될 것 같아요. 1이 크면 돼. 그리고 만약에 이 배열이 비어 있으면 그냥 1을 아이디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로직으로 계산해 볼게요. 이것도 아이디 계산하는 것만 별도로 해서 new to do id 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 값을 여기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임시로 캐시로 저장해 놓을게요. to도즈를 스콥에 to도즈로 이렇게 임시로 변수에다가 할당해 놓고 만약에 이 to도즈라는 배열의 랭스가 있어요. 0이야. 랭스가 0보다 크다. 만약에 0보다 크면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템을 가져와서
맨 마지막에 있는 length -1 인덱스에 있는 거죠. 여기 가장 맨 마지막에 있는 투두 목록, 투두 아이템이고 그곳에 id보다 1이 큰 값을 id로 넘겨주면 돼요. 되고 만약에 투두 length가 0이다, 0보다 크지 않다, 비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1을 넘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투두 id가 생성됐어요. 그래서 그 값을 이 새로운 투두에다가 추가하고 또 타이틀은 우리가 입력한 값, 입력한 값을 그대로 타이틀로 입력하고 그리고 완료 여부를 나타내는 completed는 그냥 false로 디폴트 값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 가서는 기존의 투두 레이어에다가 새로운 투두를 푸시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투두를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리프레시하고 입력 필드에다가 하나만 추가하죠. 여기에다가 오토 포커스 속성을 추가해 놓을게요. 오토 포커스 입력 필드에다가 오토 포커스 하면 아마 자동으로 커서가 그쪽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커서 갔죠? 한번 추가해 볼게요. new to do 1 고 add 클릭하면 네, new to do 1이 마지막에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데이터에도 id 1, 2, 3 있고 마지막 4에 new to do id라고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다 지운 상태에서 new to do 2라고 한번 추가해 볼게요. add 하면 id가 1로 생성돼서 new to do 2가 생성됐죠.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add를 누르면 요걸 좀 삭제하고 싶어요. 요 문자 우리가 입력하는 거 추가됐으니까 삭제하고 싶어요. 이거는 생각해보면 지금 이 필드랑 연결되어 있는 변수, 그 변수 값을 빈 값으로 만들어주면 얘가 이게 삭제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값이 지금 new to the title이라는 변수였죠. 그 값을 빈 값으로 해주면 돼요. 지금 인풋에 있는 요 인풋과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new to the title이 있는데 이 값을 우리가 저장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냥 빈 값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지금 스코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add 함수가 동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입력했던 값이 아마 초기화될 겁니다. 다시 저장을 하고 리프레시 하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new to do 1 추가하면 비어져 있죠. new to do 2 3, 4, 5 제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투두를 추가해 봤어요. 네. 추가해 봤고 이제 뭐가 남았냐? 네. 요게 남았어요. 요거 아래 필터 만드는 부분. 우선 요거 3개만 만들어 볼게요. completed, active, all. 요 3개만 필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HTML 가서 여기가 HTML 다시 볼게요. 여기가 입력하는 폼이고요. 여기가 리스트 출력하는 부분. 네. 리스트 출력하는 부분 바로 아래다가 필터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필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터는 뭐 간단하게 버튼 3개 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리스트로 할게요. 리스트로 해서 버튼을 추가하는데 이게 completed 그대로 복사해서 얘는 active, 얘는 all 이런 식으로 네,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보여주기만 할 거예요. 보여주기만 할 건데 저장하고 한번 확인해 보죠. 저장하고 리프레시하면 네, 아래 버튼이 3개 나왔죠? 3개 나왔고요. 실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로직을 만들 거예요. 그 전에 앵귤러를 하게 되면 뭐 지금은 제가 직접 다 이렇게 써서 하긴 하지만 문서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앵귤러 문서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썼던 거 있죠. ng repeat이라고 요거 ng repeat에 대해서 앵귤러 문서를 봐야겠다라고 하면 그냥 구글에 검색하시면 돼요. ng repeat이라고 검색하면 거의 상단에 뜹니다. 요거 볼게요. 앵귤러 요게 앵귤러 공식 문서 같아요. 느리네요. 네, 이게 그 ng repeat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앵귤러 문서입니다. 보시면 위에 이거 좀 잘리네. 보시면 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네, 앵귤러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문서입니다. 이게 앵귤러에서 보면 여기에 필터라는 게 있어요. 필터. ng repeat에 보면 네, 필터가 있는데 필터를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이 앞에는 우리가 아까 썼던 루프문이잖아요. 루프문. 우리로 하면 to do in, to do do라고 되어 있고 필터를 주고 싶다. 우리 반복문에서 필터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필터를 쓰시고 필터에 해당되는 필터 값을 입력해 주면 돼요. 이런 인터페이스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동일하게 여기서 필터를 해볼게요. 여기 repeat 문에다가 파이프라인을 주고 필터 한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입력하는데 객체로 입력해줘요. 객체로 입력을 해주는데 completed가 true인 것, 그러니까 완료된 것만 필터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걸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거 이대로 써가지고 여기서 보면 체크 표시한 것만 아마 출력해야 될 것 같아요. complete를 누르면 리프레시 하면 그것만 출력했죠. 체크 표시한 것만 출력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 필터 값에 completed false로 주면 그 반대가 되겠죠.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네, 그 반대가 돼요. 그리고 이번에 아예 빈 값을 준다. 빈 객체를 넘겨주면 필터가 해제될 거예요. 볼게요. 네, 필터가 해제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필터 값들이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필터 값들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요거를 스테이터스 필터라는 어떤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놓을게요. 이 반복문의 필터는 이 스테이터스 필터라는 값에 의해서 필터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이 필터 버튼들에다가 이 각각을 클릭했을 때 이 스테이터스 필터 값을 변경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completed true라는 값이 스테이터스 필터에 할당이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이 반복문이 필터링 돼서 출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ng 클릭이라는 거를 사용할게요. ng 클릭을 해서 ng 요 completed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스테이터스 필터 값을 바꿔주면 돼요. 이 스테이터스 필터 값에 completed true라는 값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 값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ng 클릭했을 때 스테이터스 필터 값이 이렇게 된다. 한번 이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버튼만 만들어서 실행해 볼게요. 프레시하고 얘를 누르면 아마 필터가 될 거예요. 네, 필터 되죠. 필터가 됩니다. 자, 액티브랑 올도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 볼게요. 똑같은 원리로 그대로 복사해서 ng 클릭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 얘도 여기다 넣고 대신에 액티브 쪽에는 false 값을 주고 올 버튼에는 필터에 빈 객체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각 버튼 클릭할 때마다 저 스테이터스 필터 값이 다른 값으로 매겨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테이터스 필터 값을 보고 있는 이쪽 부분, 이쪽 반복문에 영향을 줄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리프레시하고 컴플리티드 누르면 네, 두 개만 나오죠. 그리고 액티브 누르면 하나만 나오고요. 올 누르면 필터가 해제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UI의 마지막이에요. UI 기능의 마지막인데 이 옆에 버튼, 이 클리어 컴플리트라는 버튼을 만들어서 이 체크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다 리무브 시키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 만들어야겠죠. 버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다시 index.html 가가지고 이번에는 필터 바로 옆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동일하게 버튼 만들어서 버튼 만들고 얘도 타입 버튼 하고 얘는 클리어 completed 라는 문자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확인해 볼게요. 프레시하면 네, 버튼 만들어졌죠? 아직은 클릭해도 뭐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네, 요거를 클리어 컴플리트 클릭했을 때 어떠한 컨트롤러 함수가 동작하도록 바인딩 시켜줘야 됩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여기서 ng 클릭했을 때 클리어 컴플리트 클릭했을 때 어떤 함수로 동작시키죠. 클리어 클리어 completed라는 함수를 동작하게 할 거예요. 클리어 completed라는 함수. 이 함수는 어디에다가 한다겠죠? 이거는 컨트롤러 함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냥 메뉴에다가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함수 본체를 만들면 돼요.
첫 번째. 클리어 컴플리티드라는 것을 버튼에 연결해서 그거를 클릭했을 때 이 함수가 동작할 수 있도록 바인딩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엔지 클릭이라는 것으로 바인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동작하는지 로그만 찍어볼게요. 간단히 ABC라고 해서 클리어 컴플리티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함수가 동작하면 콘솔 로그가 웹브라우저에 찍힐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리프레시하고 이걸 클릭하면 네, 제대로 찍힙니다. 잘 연결이 됐어요. 템플릿이랑 컨트롤러랑 잘 연결이 됐어요. 이제 연결됐으니까 여기서 로직만 짜면 돼요. 로직만 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해야 될 게 이 toDo's라는 배열, 이 배열을 검색해서 여기서 completed가 true인 것만 다 찾아서 제거하면 되죠. 혹은 completed가 false인 것만 따로 뽑아가지고 새로운 배열로 저장하면 돼요. 결과적으로 결국은 이 completed false인 값만 남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로직을 한번 짜볼게요. 이것도 자, 클리어 컴플리티드에서 이렇게 할게요. 처음에는 incompleted toDo's라고 해서 완료되지 않은 것들만 지금 필터링해서 뽑아낼게요. 임시로 저장을 합니다. 여기다가 하려면 스콥에 toDo's라는 배열에 필터가 있어요. 지금 이 필터는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함수인데요. 자바스크립트 배열에 있는 기본 함수예요. 필터. 이 필터는 이 필터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각각의 배열에 접근하는데 그때 각 항목이 t라는 변수로 올 거예요. 이 t라는 변수의 특정 값을 조건문으로 검사해서 리턴하면 그 검사가 통과한 것만 따로 배열이 생성이 돼요. 예를 들면 여기다 리턴을 해주는데 어떤 불리언 값을 리턴해줘요. 네. 만약에 이 to도의 completed 값이 false인 것, 그러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만 리턴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터를 걸어주면 아직 완료되지 않은 to do 목록이 새로운 배열로 리턴될 겁니다.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요 값을 스콥의 toDo's, 기존 toDo's에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앵귤러 카피라고 있어요. 요걸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앵귤러에서 이게 그때 다른, 만약에 요걸 쓰게 되면 그때 좀 결과가 좀 달라요. 근데 확실히 보장되는 건 앵귤러 카피를 쓰게 되면 훨씬 나아요. 이게 인터페이스가 잠깐만 앵귤러 카피 여기 함수 인터페이스인데 첫 번째 파라미터로 소스를 넣고 두 번째는 데스티네이션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가 소스니까 소스가 이거고 요 소스를 집어넣을 거죠. 요 소스를 어디다가 넣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존의 스코프 변수에 있는 toDo's라는 배열을 우리가 새로 필터링한 incompleted toDo's라는 배열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사하는 거예요. 네. 자, 요거 그대로 저장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요거를 누르면 제거가 돼야 되겠죠. 체크 표시한 것들이. 네, 다 제거가 되죠.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만 체크해서 보면 하나만 없어지고, 다 하면 다 없어지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죠? 잘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해서 뭐 기본적인 화면 다 그렸어요. 2시간 동안 화면 그렸는데, 화면 그리고 실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랑 로직 연결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CSS 입혀볼게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건데, 간단하게 그 부트스트랩이라고 있어요. 많이 쓰이는 CSS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사용할 겁니다. 자, 요걸 사용하려면 지금 이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가 또 내 컴퓨터에 있어야 돼요. 다운받아야 돼요. 아까 앵귤러 다운받았을 때 우리가 npm install 이걸로 썼죠. 동일하게 이것도 npm으로 설치를 할 거예요. npm으로 설치하기 전에 이게 npm 저장소에 있는 라이브러리인지 없는 라이브러리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npm 사이트 npmjs.com 들어가지고 우리가 쓸 부트스트랩을 검색해 봅니다. 부트스트랩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잠깐만요. 부트스트랩 제가 원하는 게 안 나오네. 여기 메뉴에 뜬 것 같아요. 메뉴에 요겁니다. 부트스트랩. 요거 설치하려면 동일하게 여기 옆에 보면 npm install bootstrap 요거 복사해서 쓰면 돼요. 복사해서 터미널 가져와서 내로 복사하고 마지막에 save 옵션만 줘요. 그렇게 하면 npm 저장소에서 부트스트랩을 가져옵니다. 지금 설치된 버전은 3.3.6이고요. 다시 폴더 트리를 보면 아까 설치된 것은 노드 모듈 아래, 아까는 앵귤러였는데 이번엔 부트스트랩 설치됐죠. 네. 이 부트스트랩 폴더 아래에 보면 부트스트랩이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쓸 거는 딱 한 가지만 쓸 거예요. CSS 파일만 쓸 건데, 이 디스트 폴더 아래 CSS 폴더 그 아래 보면 여기 있을 거예요. bootstrap.css 요거를 가져다 쓸 겁니다. 얘도 앵귤러는 자바스크립트이죠. 근데 요건 또 CSS예요. 약간 좀 다른데 동일하게 HTML 파일에서 로딩해서 쓰시면 돼요. 여기 index.html 가가지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이제 성능 이슈 때문에 보통 바디 하단에다가 붙이잖아요. 여기서 로딩하는데, CSS는 보통 헤드에다가 로딩합니다. 헤드에다가 헤드 태그 안으로 가서 링크 태그로 가져올 거예요. 링크 태그를 하면 이렇게 스타일 시트라고 얘기하고 이쪽 소스 부분을 바꿔주면 돼요. 소스 부분이 노드 모듈 안에 부트스트랩 안에 디스트 안에 CSS 안에 부트스트랩.css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오토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스타일 시트가 브라우저로 다운로드 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레시하면 좀 뭔가 변경이 됐어요. 지금 여기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스타일 시트를 그냥 기본으로 입힌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 부트스트랩도 문서가 잘 돼 있어요. 부트스트랩 가서
스타티드도 있고 CSS 컴포넌트 이런 것들을 보고 만드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이런 버튼, 인풋 필드가 있고 옆에 버튼이 있는 거, 이거 만들려고 했죠. 그걸 하려면 여기서 컴포넌트인가? 네, 여기 보면 요런 거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얘가 샘플 코드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요 코드를 가져다 쓰면 돼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코드로 가져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투두를 추가하는 부분인데 여기다 한번 추가해 볼게요. 여기다가 우선 가져온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냥 출력해 볼게요. 그냥 어떻게 나오나 출력하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죠? 그러면 요 코드 기반으로 여기 지금 가져온 코드죠? 요거를 우리 코드에 이제 적용해 볼게요. 여기다가 볼게요. 우선 디비전 열어서 클래스가 인풋 그룹 만들고 요 안에 인풋이랑 버튼이 들어가죠. 요거 그대로 이렇게 넣고 인풋이 텍스트고 인풋에 클래스 속성을 추가해줘요. 인풋의 클래스는 폼 컨트롤을 추가해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된 것 같고 그 버튼은 스팬 태그가 감싸고 있어요. 스팬 태그가 감싸고 있는데 이렇게 이 스팬 태그는 input group btn input group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도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데 버튼 btn 클래스랑 btn 디폴트 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fault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input 그룹 다 됐죠? 자, 이거 그대로 저장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버튼이 이쁘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요. 애드 버튼은 아까 우리 샘플에 보면 초록색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애드 버튼을 버튼 디폴트가 아니라 버튼 석세스로 바꾸면 아마 색깔이 변경될 거예요. 버튼 석세스로 하고 다시 보면 버튼 색깔이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인풋을 바꾸었고 이번엔 이거 주석한 거는 싹 날려버리고 이번엔 리스트를 바꿔볼게요. 리스트는 위에랑 좀 비슷한데 요 앞에 체크박스가 들어가야 돼요. 체크박스. 다시 부트스트랩 문서를 보면 아까 봤던 것 같아요. 체크박스, 이런 게 있고 맨 우측에는 버튼이 추가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면 돼요.
얘도 똑같이 코드를 복사해 올게요. 복사해 와서 복사하고 여기다가 추가를 하는데 요게 하나의 i2도잖아요. 여기다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냥 뭐 이거는 굳이 안 쳐도 되고요. 이거 확인만 해볼게요.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요거 점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점을 빼야 되는데 그 이따 뺄게요. 빼고 버튼까지 여기 추가를 해야 되는데 버튼 추가하는 부분은 아까 했던 코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이 코드를 가져와서 여기다 붙이면 그냥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네, 버튼도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데이터, 우리 원래 있던 코드를 아까 요 코드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코드처럼 해봅시다. 디비전의 클래스 인풋 그룹 클래스를 주고요. 체크박스는 스팬으로 묶여 있어요. 체크박스는 스팬으로 스팬으로 해서 클래스는 인풋 그룹 애드온 추가하고 요 안에 체크박스를 딱 넣어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체크박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풋은 인풋 텍스트는 그냥 하고 클래스만 추가됐어요. 클래스가 폼 컨트롤 추가됐어요. 그 마지막에 버튼은 이것도 스팬으로 묶여 있고 스팬은 인풋 그룹 버튼 btn이라는 클래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도 리무브 버튼이니까 이번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클래스 버튼을 주는데 버튼 덴저라고 하면 아마 빨간색 리무브 버튼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대로 나오는지. 이렇게 리프레시 하면 네, 제대로 나옵니다. 리무브 버튼이 있고 체크박스도 잘 돼 있고 요 부분을 없애야 되는데 요거 보면 부트스트랩에 보면 있어요. 그게 리스트 관련된 CSS 클래스가 있어요. CSS 탭에 가면 여기 가면 리스트라고 있을 거예요. 타이퍼에서 리스트 우리는 앞에 점을 없애고 싶어요. 여기 요거처럼 하려면 리스트 언스타일드 옵션을 클래스를 주면 아마 저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지워버리고 리스트에서 UL 태그에서 클래스를 주는데 리스트 언스타일드라고 주면 돼요. 그러면 아마 그 앞에 점이 없어질 겁니다. 리스트 스타일드 해볼게요. 여기서 브라우저로 다시 들어와서 확인하면 네, 앞에 점이 다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도 추가 좀 바꿔야죠. 이 버튼도 이 문서에 보면
버튼이라고 있는데 이런 버튼을 만들면 돼요. 이런 버튼은 기본적으로 이런 클래스 주면 됩니다. 버튼 디폴트 이런 클래스를 주면 되는데 우리 버튼이 필터에 있죠. 필터에 보면 여기에서 줄이 길어지니까 바꾸고 클래스를 버튼 디폴트라고 이렇게 줬어요. 똑같이 4개 버튼 동일하게 그렇게 주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버튼에도 클래스를 추가했어요. CSS 클래스를.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볼게요. 확인해 보면 네, 버튼도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건 역시 삭제해야 되죠. 삭제해야 되는데 또 클래스 리스트 untiled 라고 하면 큐에 됐네요. 네, 큐에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CSS가 시작이 됐어요. 네. 버튼 색깔이요. 버튼 색깔 보면 여기 문서 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버튼의 색깔이 이렇게 다양한데 색깔별로 어떤 거는 여기 이제 흰색, 투명한 색깔, 그 아래 프리머리 주면 파란색, 석세스 주면 초록색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상을 주면 돼요. 인덱스 파일이요? 네. 어디 필터 쪽? 네네. 네? 예, 예. 그 어떻게 공유해 드릴까요? 그냥 이렇게 열어놓으면 알아서 보실래요? 기다려요? 지금 버전 소스를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전 소스를 올려드릴게요. 그냥 압축해서 바로 올려드릴게요. 압축.